최근 진주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을 살해하려던 한국인 남편이 검거됐습니다. 국제결혼이 늘고 있지만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천에서 고려 현종의 일대기를 조명하는 역사 마당극이 오는 21일과 22일 무대에 오릅니다. 지역의 역사를 직접 알리고 전하기 위해 연극의 모든 배역을 사천 시민들이 맡아 열연을 펼칩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수확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금의 구제 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본회의가 열린 진주시의회 의원들의 현안 발언들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남해군 인재육성재단에서부터 마늘연구소와 관광문화재단까지 남해군의 각종 기관들의 내년 출연금이 큰 갈등 없이 의결됐습니다. 18일 폐회한 남해군의회 임시회 쟁점들을 살펴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사천과 진주를 잇따라 찾아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과정을 점검하고 국방기술원에 대한 현장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진주에서 한 남성이 베트남 출신 아내의 목숨을 빼앗으려 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3년 차였는데요. 베트남 출신 부인은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조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한국인 A씨가 베트남 출신 부인 B씨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내가 의식을 잃자 스스로 신고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앓던 질환에 대한 괴로움으로 극단적 시도를 하려 했고 이후 베트남 아내가 자신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못마땅해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성 B씨는 뇌손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독한 상태입니다. 피해 여성의 가족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Cháu ở nhà cháu ngoan và học rất giỏi. Cháu đi lấy chồng Hàn tưởng rằng cháu được hạnh phúc như mọi người. Nhưng không ngờ chính người chồng mà cháu yêu quý lại có thể đoạt cái mạng sống của cháu. 지난 2014년과 2018년 양산에선 각각 한국인 남편에 의해 이주 여성이 목숨을 잃는 등 실제 살인 사건으로 번진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경남에 등록된 외국인은 약 82,500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이 사는 곳을 살펴봐도 경남이 11,000명에 육박하며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주 여성들은 본인도 비슷한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먼 곳을 떠나 한국에 왔는데 남편이 자기 편에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될 이상은 우리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대한민국에 대해 바람이 없어요. 어떻게 바라요? 지역 여성단체들도 이주 여성에 대한 극단적 폭력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주 여성의 인권 보호와 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조차 원활하지 않는 두 사람을 거저 한 집에 같이 살게 하는 것이 국제 결혼의 모든 과제를 완성한 것처럼 사고하는 무한 정책의 정책들이 파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잠시 주춤했던 국제 결혼이 서부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주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SCS 조사입니다. 진주 나불천에 국가생태 문화탐방로가 생깁니다. 진주시와 박대출 국회의원은 18일 진주 나불천 일원이 환경부의 2024년 국가생태 문화탐방로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진주시 이현동과 명성면 사무소 4km 구간에 생태 탐방로가 새로 생기거나 정비되고 생태 관찰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쉼터 3곳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사업은 오는 2024년부터 2년 동안 진행되며 국비 22억 원과 시비 15억 4천만 원을 포함해 총 44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한편 국가생태탐방로는 국민들이 자연경관을 쉽게 접하고 또 걷게 하기 위해 지난 2008년에 도입됐으며 이번에 새로 지정된 국가생태탐방로는 진주 나불천을 포함해 총 7곳입니다.
남해군이 노후상수도 현대화 사업의 후속 사업에 선정돼 국비 9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남해군은 환경부 후속 노후관로 정비 사업에 선정돼 내년부터 6년 동안 국비 90억 원과 군비 90억 원, 총 1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사업을 통해 남면과 미조면 지역 약 42km 구간의 관망 정비가 이루어지며 유지관리 시스템과 상수도 관망 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한편 남해군은 앞서 노후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278억 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사천 시민들이 지역의 역사를 담은 연극에 직접 나섭니다. 현종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 와룡 고려를 깨우다의 시민 배우로 참여하는 건데요. 3개월 동안 치열한 연습을 통해 실력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김현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와룡산 기운바다 하루를 백년같이 살핀 낮은 마음, 낮은 소리 모두 받도옵니다. 사천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역사 마당극인 와룡 고려를 깨우다의 공연 연습이 한창입니다. 고려의 성군으로 불리는 현종의 출생부터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가무학과 인형 탈놀이 등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현종은 유년 시절을 유배온 아버지를 따라 사천에서 보냈습니다. 이에 사천에서는 와룡 문화제 등 이를 조명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 역시 12지신들이 사천 와룡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등 사천의 역사가 담기는데 이번 공연의 모든 배역을 사천 시민이 직접 맡게 됐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지역의 이야기를 직접 연극을 통해 이야기를 하면 역사와 문화를 동시에 꽃피울 수 있는 출연자는 모두 12명, 9살 초등학생부터 54살 어린이집 원장까지 나이도 직업도 다양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고단할 법도 하지만 연습이 시작되면 피곤함이 사라집니다. 일을 하고 나서 이렇게 와서 대본 리딩도 같이 하고 재밌게 연습을 하니까 또 살아있는 느낌도 들고 좋습니다. 3개월 동안 꾸준히 연습해 대사부터 몸짓까지 전문 배우 못지않게 성장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연기한다는 점이 열정의 동기가 됐습니다. 희노 애락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장면 그리고 배신 이런 장면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왕욱 그리고 헌정왕후의 사랑하는 장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들은 오는 21일과 22일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갈고 닦은 끼를 마음껏 발산할 예정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시가 말티고개에 있는 봉황교 보수를 위해 약 한 달 동안 봉황교 통행을 통제합니다. 진주시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선악산과 비봉산을 잇는 봉황교에 목재바닥과 일부 부식된 시설물을 도장하거나 교체할 예정입니다. 진주시는 말티고개의 많은 교통량을 감안해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중비계를 설치하는 한편 등산로 내리막으로 인한 토사 유실과 우천시 배수 불량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봉황교 양측 주변 흙 콘크리트 포장 공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동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에서 1위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귀농귀촌 플랫폼에 등록된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소개, 지원 정책 등을 평가하는 지자체 간 평가에서 하동군이 총점 100점에 93점을 맞아 1위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하동군은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통해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방문 상담도 운영 중이라며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모든 분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가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아덱스 2023은 지난 17일부터 6일간 항공, 방산 분야 종합무역전시회입니다. 사천시는 홍보 부스를 통해 지역 항공산업 기업을 소개하고 해외 수주를 지원했습니다. 박동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는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기업 부스를 찾아 지역 항공 방산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올해 아덱스 행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개국 550개사가 참가했습니다.
제27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가 마무리됐습니다. 남해관광문화재단과 마늘연구소 등 남해 지역 각종 기관들의 출연안 등이 의결됐는데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잇따랐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18일 열린 제27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두 번째 본회의. 이번 회의에서는 남해 지역 각종 기관들의 내년 출연안이 의결됐습니다. 먼저 다음 달 출범을 앞두고 있는 남해군 인재육성재단의 출연금 약 7억 원이 가결됐습니다. 재단은 해당 출연금으로 기존의 향토장학회가 담당해온 장학사업에 더해 방과 후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남해관광문화재단과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도 통과됐습니다. 다만 군의회는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을 두고 성과 누락과 기록 오류 등 일부 착오가 수차례 발생했었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해군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도 진행됐습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산업건설위원회 강대철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아직 오염수로 인한 수산물 피해가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남해군에서 어업인 손실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확대와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 소비 감소에 대비한 판촉 활동 등을 제안했습니다. 남해 바다를 살려 남해의 수산물이 그 명성을 되찾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남해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남해에 살고 있는 4천여 어업인들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 지원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박종길 의원은 남해군의 2023년 제2회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과 하반기 세입 부족으로 재원이 부족한 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민원 사업이나 수건 사업 진행이 늦어질 경우 물가 상승과 사업 지연으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추경 시기를 넘기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으므로 본 예산에서 편성한 사업의 미흡한 부분을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박 의원은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 제1회 추경 이후 제2회 추경 편성이 불확실하다면 미리 의회와 협의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1일부터 8일 동안 안건심사와 지역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한 제271회 남해군 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과 각종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조례안을 의결하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단감 탄저병 피해가 극심한 반면 농작물 재해 보상 대상엔 포함되지 않아 서부 경남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저희 뉴스에서 전해드렸었죠. 18일 열린 진주시 의회에서 지자체 기금을 활용한 피해 보상이 제안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남부 내륙철도 지연 관련 시정 질의도 이어졌는데요. 임시회 주요 내용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주를 비롯해 경남은 전국 단감 생산량의 72%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잦은 비와 고온으로 탄저병이 확산하면서 평년보다 3만에서 5만 톤 이상 생산량이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단감 탄저병이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받을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때문에 탄저병 등 이상기후로 인한 과수 피해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18일 열린 진주시 의회에선 그 방안 중 하나로 진주시 농업기금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기금 규모를 기존 33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까지 늘리고 자연재해로 제한돼 있는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해에 한정한 기금의 활용 대상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련 법령상의 자연재해가 아니더라도 그 재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까지 그 범위를 확장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점점 늘고 있는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안심 서비스 앱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진주시도 진주시만의 모바일 안심 서비스 앱을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응급 안심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독사 위험이 있는 1인 가구 시민에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 지연으로 우려를 사고 있는 남부내륙철도와 관련해 진주시의 대응 방안을 묻는 시정 질의도 진행됐는데 진주시는 다음 달 예정된 전국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개최에 앞서 경남시장군수협의회장과 경남도 등의 사업의 조속 추진을 건의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주도적으로 논의를 끌어내고 경상남도와 관련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미 결정되었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속 추진을 적극 건의할 수 있도록 문서로 이미 요청을 하였으며 또한 지난주에는 우리 시에서 경남도의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가 장기화되지 않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편 이날 임시회에선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금지와 자율방범대 경비 지원 확대,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포함해 총 32건의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SCS 하주입니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재해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탄저병으로 인해 경남 지역 과수농가의 피해가 늘고 있지만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이상기온과 집중호우로 인해 농가의 재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보험 적용 대상을 늘려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해가 인정되는 병충해는 복숭아, 벼, 감자, 고추 등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5시 10분쯤 사천시 산안면에 위치한 농수로 배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배관 40m와 인근 대나무 20그루 정도를 태우고 약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농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쓰레기 소각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8일 새벽 12시 50분쯤 진주시 하대동의 한 식당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20분 만에 진화됐지만 식당 20제곱미터와 주방 비품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약 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국회가 국정감사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위원회가 사천과 진주를 찾아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과정을 점검하고 국방기술 품질원에서 현장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강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인 KF-21이 개발되고 있는 사천카이 본사. 최근 세계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FA-50 경공격기와 소형 무장 헬기 제작 현장까지 국정감사를 맞아 국회 국방위에 일부 공개됐습니다. 국방위는 차세대 전투기의 수출 가능성과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를 질의하며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오후 국감 일정은 진주혁신도시에 있는 국방기술품질원 본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국정감사가 열리는 건 기관이 설립된 지 42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과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대한 국감에서는 연구개발 예산 축소와 비효율적인 지사관리 등이 지적됐습니다. 서른 의원은 부품 국산화 등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돼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증액이 필요할 경우 국회에 요청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전국에 각각 12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비슷한 업무는 통합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주와 사천을 방문해 서부경남 방위산업 현황을 점검한 국회 국방위는 오는 27일까지 각 군 본부와 방위산업청 등 66개 피감기관을 감사할 계획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2023년 지리산 마천골 흑돼지 산나물 축제가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함양군 마천면 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흑돼지를 이용한 국밥과 불돈, 마천 산나물을 이용한 비빔밥 등이 선보여지며 함양 흑돼지 브랜드인 지리산 감돈이 출시에 맞춰 다양한 시식 행사가 마련됩니다. 또 마천 홍보관과 전통한지 체험, 작은 음악회 등 전시, 판매, 체험 활동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제8회 수동 사과 축제가 오는 28일 함양군 수동면 도북마을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축제에선 사과 길게 깎기, 사과 빨리 먹기 대회와 사과 깜짝 경매, 사과 따기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됩니다. 또 사과 막걸리와 육개장, 부침개 등 먹거리 장터와 어린이들을 위한 풍선아트 체험 부스 등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연일 큰 일교차를 보이고 있어 감기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게 좋겠고요. 실내에서는 건조하지 않도록 가습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편 목요일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에는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하동과 산청, 함양은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진주 11도, 사천 12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23도에서 2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광주는 밤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세종 13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4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구름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2물, 만조 시각은 밤 11시 23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36분 예상됩니다. 삼천포 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목요일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 오전까지 비가 오락가락하며 내리겠고요. 주말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요즘 건강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